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뭔가 두부가 엄청 큰 각설탕 같지 않아요? 기왕각설탕. 자, 그러면 이 튀긴 두부를 집어넣을게요. 노릇하게 튀긴 두부까지 들어가서 점점 모양새를 갖춰가는 두부 탕수육. 지글지글 볶아내는 소리부터 식욕을 자극해요. 우와, 진짜 맛있겠어요. 맞아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달콤잠에도 기대하는 두부 탕수육. 그 맛이 더 궁금해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에요. 우와. 근데 이렇게, 빨리 주세요. 이렇게 먹으면 근데 너무 맛이 없겠죠. 왜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맛이 없다고요? 탕수육에 들어가는 소스가 필요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탕수육 하면 소스가 빠질 수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색다른 소스를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네. 이번 소스도 어떤 소스일지 너무 기대돼요. 탕수육엔 소스가 빠지면 섭섭하죠. 자, 탕수육 소스예요. 어? 탕수육 소스라고 하기엔 조금 특이한데요. 근데 선생님, 탕수육 소스는 항상 걸쭉하잖아요. 네. 이 소스는 걸쭉하지 않은데 그럼 찹쌀가루가 안 들어간 거예요? 잘하네요. 찹쌀가루 들어갈 거예요. 달콤이의 실력도 일취월장. 선생님 빨리 넣고 빨리 끓여주면 좋겠어요. 찹쌀가루 넣을 거예요. 우와, 찹쌀가루를 넣으면 일반 탕수육 소스처럼 걸쭉해지겠죠? 소스를 걸쭉하게 해줄 찹쌀가루를 넣어주세요. 보글보글해서 불 넘쳐서 소스 바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소스에 섬을 컵 찍어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맞아요. 소스를 살살 저어주면 찹쌀가루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더 걸쭉해져요. 우와, 아까보다 조금 더 걸쭉해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 빨리 먹을래요. 우와, 자, 됐어요. 자, 이 걸쭉한 거 보이시죠? 네, 우와, 꼭 풀 같아요. 두부 탕수육 소스 완성! 자, 이 탕수육 소스를 자, 여기에다가 부을게요. 우와, 우와. 와, 너무 맛있어 보여요. 맞아요. 선생님 근데 이 정도 걸쭉하면 주스 아니에요? 주스 같아요. 네. 너무 걸쭉하잖아요. 자, 이렇게 버무리면 탕수육이 완성이에요. 우와. 고소한 맛을 더해줄 아몬드를 올려주면 두부 탕수육 완성! 부드러운 두부와 새콤달콤한 비법 소스와의 조합.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죠? 선생님,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아유, 빨리 먹어도 되죠. 자, 선생님 그럼 저 두부 먹어볼까요? 많이 주세요. 근데 네. 제 거 먼저 주세요. 네. 너무 맛있어서 두부 많이요? 사랑이가 좋아하는 두부도 듬뿍. 두부 탕수육을 기다리는 사랑이의 간절한 눈빛. 빨리 먹고 또 먹을 거예요. 선생님, 사랑이도. 저도 많이 주세요. 빨리 먹고 또 먹을 거예요. 자, 달콤언니도 지울 수 없어요. 많이 먹을 거예요. 인기 만점 두부 탕수육. 우와 냄새가 엄청 좋아요. 그럼 먹어볼게요. 친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두부 탕수육. 사랑이부터 먹어봐요.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시식 시간. 어때요? 우와. 두부 탕수육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사랑이, 말 안 해도 알죠? 두부는 너무 부드럽고 겉에는 약간 바삭함도 있고요. 파프리카는 씹을수록 아삭해요. 너무 잘 맞아요. 어울려요. 특히 이 목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저도 목이버섯 한번 먹어볼게요. 목이버섯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달콤 언니의 강력 추천 목이버섯. 목이버섯은
근데 엄청 쫄깃쫄깃해요. 맛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역시 채소에 따라서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식감도 달라지고. 채소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영양 간식이에요. 아. 보게 되면 버섯류가 다 들어가 있죠. 네. 소화 지방산인 견과류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인 두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야채에 미네랄이 들어가 있죠. 우와, 정말 건강해지는 두부 탕수육 같아요. 맞아요. 두부를 아웅. 고기 못지않은 식감을 자랑하는 두부 탕수육.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가 가득. 영양도 만점. 인기도 만점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먹었으니까 이름을 지어봐야겠죠? 어떤 이름을 지을 거예요? 두부 탕수육의 새로운 이름은요? 뭐라고 할까요? 맛두탕 어때요? 맛두탕이요? 맛두탕이 뭐예요? 맛두탕. 맛있는 두부 탕수육을 줄여서 맛두탕. 우와. 재밌네요. 맛두탕 정말 멋진 이름인데요? 진짜 사랑이 말대로 맛있는 두부 탕수육. 이름 그대로 정말 맛있는 두부 탕수육이에요. 선생님도 그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맛두탕. 오늘 이렇게 두부 탕수육을 맛있게 먹었는데 네. 선생님이 두부 요리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우와. 친구들 샐러드 좋아하죠? 네. 두부가 들어간 샐러드 먹어봤을까요? 아니요? 이요? 들어보지도 못했죠? 네. 오늘 선생님이 들어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두부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맛있겠어요. 두부로 즐기는 또 다른 요리는 바로 두부 샐러드. 담백한 두부와 아삭한 채소의 조합.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두부 샐러드 함께 만들어봐요. 먼저 두부 샐러드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두부 샐러드니까 두부가 먼저 들어가겠죠? 네. 자, 두부를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길쭉하게. 아.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게 예열이 되면 바로 올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붙일 때는 기름 없이 붙일 거예요. 진짜요? 샐러드이기 때문에 담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름 없이 부치면 달라붙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네. 예열을 잘하면 두부가 하나도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면 두부를 올려볼게요. 네. 두부의 담백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일은 두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따끈따끈. 겉은 노릇하고 안은 부드러운 두부 준비 완료. 우리가 준비한 야채를 썰어볼게요. 저는 채소 써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소리가 맞아요. 좋거든요. 네. 자, 여기 보게 되면 선생님이 양파를 먼저 썰 거예요. 이게 샐러드로 먹기 때문에 얇을수록 좋아요. 고운 색의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주세요. 쫄깃한 식감의 느타리 버섯도 샐러드 채소로 빠질 수 없어요. 선생님이 써는 동안 친구들은 여기 같이 샐러드에 먹을 로메인을 찢어줄래요? 재밌겠다. 달콤잠에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두부 샐러드 만들기 도전! 쫙쫙. 비타민C가 풍부한 로메인 상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골고루 뜯어야죠. 아주 예쁘게. 선생님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샐러드 같은데요? 맞아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자, 됐죠? 네. 네, 다 됐으니까 집어넣을게요. 우와. 두부 샐러드에 단맛을 더해줄 양파. 먹기 좋은 크기로 찢은 느타리 버섯과 파프리카도 넣어주세요. 채소의 영양소가 날아가지 않도록 센 불에 볶아주세요. 후추로 밑간은 필수 과정.
프라이팬에 부친 두부 생각나죠? 네. 자, 완성된 두부예요. 우와, 두부가 노릇노릇해졌어요. 맞아요. 이대로 밥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예쁘게 꾸미시는 것 두부 같아요. 위에다가 볶은 야채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드디어 두부 샐러드가 완성되는 순간 우와, 선생님 두부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두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하나 더 올릴까요? 사랑이가 좋아하는 두부도 하나 더. 입맛에 따라 재료를 더 넣어도 좋아요. 사랑이도 이제 됐죠? 사랑이 혹시 배고파요? 네.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순 없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간장 소스예요. 간장, 식초, 아가베 시럽 이렇게 해서 소스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와. 이걸 그대로 그냥 뿌리면 돼요. 선생님이 만든 특별한 비법 소스. 새콤달콤한 맛을 내줄 소스를 두부 샐러드 위에 뿌려주세요. 자, 완성이에요. 우와. 간단하게 뚝딱 만든 두부 샐러드. 고소한 두부와 채소의 영양이 듬뿍 들어간 두부 샐러드예요. 선생님 빨리 먹고 싶어요. 맞아요. 두부 샐러드를 먹기 전에 한 가지 더 두부 요리를 소개할게요. 우와. 우리 강정하면 생각나는 게 닭강정! 그렇죠. 오늘은 닭강정 대신에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 강정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간식이나 밥 반찬으로 딱! 별미로 즐기는 두부 강정이에요. 고소한 두부 샐러드와 매콤달콤 두부 강정. 함께 먹으면 맛이 2배. 지금 같이 먹어봐요. 두부랑 파프리카 한번 먹어볼게요. 두부 샐러드 먼저 먹어봐요. 음. 두부는 부드럽고 채소는 아삭해요. 먹을 때마다 채소 향이 나서 되게 향긋해요. 채소의 아삭함이 여기까지 들려요. 선생님한테까지 전달이 돼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데요? 맞아요. 제가 먹어본 샐러드 중에서 가장 맛있어요. 달콤잠의 입맛에도 합격! 한 번 먹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맛. 달콤 언니도 한 입에 쏙. 친구들의 손맛이 더해진 두부 샐러드. 그 맛도 최고예요. 친구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선생님은 너무 좋아요.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요. 맞아요. 마치 표현하자면 두부, 채소, 소스 3박자가 딱딱 맞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부 강정을 한번 먹어볼까요? 또 다른 두부 요리, 두부 강정. 담백하게 튀겨낸 두부와 매콤달콤한 소스가 만났을 때 어떤 맛일까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냄새가 엄청 좋아요. 닭강정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우리 빨리 먹어봐요. 좋아요. 냄새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처음 먹어보는 두부 강정. 맛은 어떨지 기대돼요. 약간 매콤하긴 해요. 강정. 저는 강정이라고 해서 딱딱할 줄 알았는데 두부를 마늘이라서 그런지 더 담백해요. 맞아요. 더 부드럽지 않아요? 네, 맛있어요. 이게 부드러워서 어린 친구들 간식으로 딱이에요. 자, 앞으로 간식 먹고 싶을 때 꼭 이거 먹어야겠어요. 달콤 언니도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영양 간식으로도 딱이에요. 즐거운 식사 시간. 사랑이 그렇게 맛있어요? 네. 잘 먹었죠, 사랑이?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부의 맛있는 변신.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상큼한 두부 샐러드와 침샘을 자극하는 두부 강정. 함께 즐겨보세요. 이어서 SBS 12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내가 그녀를 암살한 건 그녀가 원했기 때문이야. 위대한 사랑, 엘리자베스. 내 주인은 나야. 난 자유를 Das Musical Elizabeth. 나 오이디푸스 이 재앙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내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날 괴롭힌다. 오이디푸스. 정읍시립미술관 한국근현대명화전, 격동의 역사 속 예술가들의 예술세계, 국민화가 박수근, 천재화가 이중섭, 모더니즘의 전설 김한기,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색채의 마술사 천경자, 마지막 선비화가 장우성, 50명 작가들의 70여 점의 작품, 예술원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정읍시립미술관 한국근현대명화전 1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장료 무료. 나는 뉴스를 읽습니다. 배신은 들은 채도 않고 관수의 앞을 나는 드라마를 듣습니다. 유순의 의지에 앉는다. 관수가 하만택과 행랑하고 눈으로만 보아도 귀로만 들어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진짜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자기 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와, 너무 예뻐. 진짜 이쁘네. 에이! 하얀 눈밭에 너랑 나랑 둘이만 있어. 그거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JTB. 이스키즈미 생각나서 또 왔어요. 어떡해.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깔끔해.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누가 다 먹었지? 나지. 상대별 요술, 최신 디자인, 최신 기술로 더 강한 압력, 더 맛있는 요리, 24시간 예약, 보온, 압력 시간, 뜸 조정까지. 최신 스마트 전기 압력솥 증정. 운전자 보험에 대한 희망 사항. 운전할 때 말고 운전 안 할 때도 보장해 줄 수 없나요? 교통사고 크게 나면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보장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더라. 아무튼 보험료가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악사 무배당 마일리지 운전자보험 미래보장 실속 플랜. 첫째,
운전 중 사고 보장은 기본. 만약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장받기 힘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 보상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사망 중상의 1에서 3급, 부대 중과실 6주 이상 진단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벌금도 법정 최고 금액인 2천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식 취소 시 500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둘째, 운전하지 않을 때도 보장. 만약 운전 중이 아닐 때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당신의 피해 보상은 이제 운전 중이 아니라도 교통상해로 입원 시 입원 일당 첫날부터 180일 한도 매일 2만 원씩 보장.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 입원 일당 첫날부터 매일 10만 원씩을 더. 교통상해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 시 1,000만 원을 일시금 보장. 80% 미만 후유장애 시 장애 지급률의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상담 완료 시 최신 디자인과 기술, 신형 스마트 전기 압력솥 증정. 셋째,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 시 연금 보장. 만약 운전 중 갑작스러운 대형 사고로 크게 다쳤다면 당신의 피해 보상은 그래서 학사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시라고 월 500만 원씩 5년간 후유장애연금 지급. 운전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에도 월 500만 원씩 5년간 사망연금 지급. 운전자가 실수로 낸 사고도 보장해주면서 운전하지 않을 때 발생한 교통상해도 보장해주고 운전 중 교통상해로 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애 시 매달 500만 원씩 5년간 연금으로 지급. 그러면서 보험료는 20년 나 20년 만기 자가용 운전자 1급 기준 40세 남성 9,450원, 여성 7,180원. 잠깐! 연간 12,000km 이하 주행 시 보험료 6% 추가 할인까지 지금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 완료 시 최신 디자인과 기술, 신형 스마트 전기 압력솥 증정. 보험가입 징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만 65세 이상 4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처리가 가능. 청약 처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납입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기 이전에 해지하시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이며 가입 연령은 18세에서 70세입니다.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전문 암벽 등반 직업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상해 관련 담보 보상에서 제외되며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시 운전자 비용 담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년 만기 해지 시점에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등 상주 프리드라이프가 1등에 민감한 이유는 고객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고객의 클래스가 다르다. 160만 고객이 선택한 대한민국 1등 상주 프리드라이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현재 중국 중부를 가로질러서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에는 베트남 국경 지역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베트남으로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엿새째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과 경기, 충청, 전북 등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되었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모처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로 다가온 무역전쟁 휴전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합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내일 새벽에는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정동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 시각 현재 후베이성 우한을 지나서 후난성 창사로 향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단동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열차는
우리 시각 어제 오후 2시쯤 텐진역을 통과해 곧장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계속 타고 최단거리 노선으로 중국 대륙을 관통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한과 창사를 통과한 뒤 광저우를 거치지 않고 곧장 광시성 난닝을 지나 베트남 국경을 넘는 경로입니다. 다만 창사에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를 거쳐 난닝을 향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광저우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인 만큼 전용 열차가 지날 경우 김 위원장이 직접 둘러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용 열차의 이동 속도를 감안하면 광저우를 거치더라도 내일 새벽에는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도시인 핑샹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광저우 경위 여부는 오늘 오후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SBS 정동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베트남을 향해 출발합니다. 출국에 앞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시간 25일 아침 일찍 베트남 하노이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저녁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간 시차와 비행 시간을 감안할 때 하노이에는 내일 오후 늦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청사진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없앤다면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과 회담에 큰 도움을 줬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이 이번 회담에 도움이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내일 하노이 협상팀에 합류할 것이라면서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get into the details of what's being proposed, what the offers and counteroffers may be, but a real step, a demonstrable, verifiable step is something that I know President Trump is very focused on achieving.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하고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회담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하노이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 맞이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 위원장의 경호 차량과 함께 이른바 방탄 경호단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이들이 멜리아 호텔에 짐을 풀어서 김 위원장의 숙소도 이곳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북한의 고려 항공 수송기 한 대가 하노이 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수송기에선 김 위원장의 경호 차량과 이른바 방탄 경호단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경호원 약 100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하노이 숙소로 지목된 멜리아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짧은 헤어스타일로 통일한 경호단은 호텔 안에서 무리를 지어다니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호텔 앞 도로에는 펜스가 쳐졌고 저녁에는 조명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호텔 주차장 한 층에선 주차된 검은색 차량을 북한 경호원 2~3명이 밤늦게까지 지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호텔 측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층 라운지를 폐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미 백악관이 멜리아 호텔에 브리핑룸을 설치해 김 위원장과 미국 언론이 한 곳에 머무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조율 중인 북미 의제팀은 어제도 막바지 협상을 가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성당을 찾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공항을 나갔다 오는 등 양측은 개인 일정을 가진 뒤 오후 늦게서야 협상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오늘도 닷새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내일은 모처럼 만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좀처럼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11시 현재 서울과 충북, 세종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까지 올라갔고 영남과 전남,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연평균보다 최고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 세종,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납품까지 올라간 것은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가 쌓이는 데다 중국 등 국외에서 먼지가 들어오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납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지역은 이른 오후까지 매우 나쁨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엿새 동안이나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가 물러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호남과 영남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도 나쁨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다쳤는데 평소 행인이 많이 지나는 곳이어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민정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건물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 건물 1층 미용실로 52살 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 씨를 포함해 미용실 주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났어요. 우당탕탕. 땅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부딪혔으니까 유리는 뭐 사방으로 다 튀어져 있었고. 신 씨 차량은 맞은편 건물 지하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나 운전 미숙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북 익산의 한 식료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된장과 고추장 등 가공식품이 모두 불에 타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 서귀포시 한 마을 도로변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47살 정모 씨는 길가 돌더미를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사고 직후 견인 차량을 부르기 위해 승용차 밖으로 나와 있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에서 새어나온 연료 때문에 고온의 배기관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로 다가온 무역전쟁 휴전 기한을 연장하고 최종 합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 인상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쪽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시진핑 주석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두바이를 향해 출발한 방글라데시 국적 여객기가 한 탑승객의 납치 시도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고 납치 용의자는 사살됐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무장한 군과 경찰 특공대가 활주로에 비상 착륙한 여객기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두바이로 향하던 방글라데시 국적기에 한 남성 승객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승무원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권총을 들고 조종석 진입을 시도했고 방글라데시 총리와 대화를 요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남성은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여객기는 이륙한 지 40여 분 만에 치타공의 샤마나트 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곧이어 군과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총격이 오갔습니다. 납치 용의자는 특공대원들의 투항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총격 전에 앞서 승객 140여 명과 승무원 전원은 여객기에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항공보안당국은 용의자가 자신의 부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올해 기술 분야 최대 화두인 5G 상용화를 앞두고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개막에 맞춰서 유수의 기업들이 신제품을 속속 내놨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애플을 제치고 세계 판매량 2위를 노리고 있는 중국 화웨이는 스페인 MWC에서 5G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폴더블 폰과 반대인 바깥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으로 화면은 약간 더 큰 8인치입니다. 1GB 동영상을 3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최신 모뎀을 장착했는데 가격은 약 293만 원으로 올해 중반 출시할 계획입니다. 중국 샤오미도 첫 5G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기기 전체를 화면으로 채운 대신 밀어 올리면 나오는 팝업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가격은 약 70만 원대로 5G 폰 시장에서도 저가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We make that happen with our amazing smartphones and IoT products at honest pricing, as always. 한국 LG전자는 스크린 2개를 이어붙일 수 있는 듀얼 스크린 방식의 신제품 5G 폰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막을 올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선 획기적으로 빨라진 5 통신이 불러올 지능형 연결 사회가 핵심 주제입니다. 각국 스마트폰 대표 제조업체들의 신제품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5G 상용화 시대를 알리는 글로벌 시장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SBS 정혜경입니다.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공동대표 이 씨를 소환한 경찰은 유착 의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강모 씨와의 관계, 또 강 씨에게 뇌물 성격의 돈을 건네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신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측과 자금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전현직 경찰관의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한유총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에듀파인 등을 의무화하면서도 대화를 일절 거부하는 데 반발해서 2만 명 규모의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국세청과 공정위, 경찰과 공조해서 집회 불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급이 크게 늘어난 전기차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남아있는데도 갑자기 차가 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지만 제조사 측은 전기차의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뿐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언덕을 오르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줄더니 차체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돌려보지만 결국 벽을 들이받고 맙니다. 운전석 계기판엔 9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됐지만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가속 페달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 놀랬죠. 그래서 막 만약에 이 길이었고 그럼 대형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진짜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복잡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그시 밟을 때하고 확 밟을 때하고 전기 부하는 다르게 진행될 거고요. 가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제가 모터가 작동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배터리의 남은 전력이 3% 정도로 낮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3개 밟으면 출력이 갑자기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 설명서에는 배터리 잔량이 낮아 파워가 제한된다는 경고 문구가 나오면 급가속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있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대처 요령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차량 제조사 측은 계기판의 남은 주행 거리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사고를 피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동계 스포츠 스켈레톤의 황제 윤성빈 선수가 시즌 마지막 월드컵을 금메달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올 시즌 유일하게 8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메달을 따내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윤성빈은 이틀 전 은메달을 따낸 캘거리 트랙에서 다시 한번 쾌속 질주를 펼쳤습니다. 1차 레이스에서 스타트 기록이 4초 96으로 전체 8위에 그쳤지만 커브 구간을 과감하게 공략하며 거침없이 속도를 높였고 56초 30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라이벌인 러시아의 트레티아코프에 0.10초 앞선 선두에 올랐습니다. 2차 레이스에선 커브 구간에서 조금 흔들리면서 1차보다 0.10초가 느린 56초 40으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1, 2차 합계 1분 52초 70으로 2위 트레티아코프보다 0.06초가 빨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성빈은 6차 대회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전체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시즌 8개 모든 대회에서 시상대에 섰습니다. 시즌 종합순위인 월드컵 랭킹에선 4차례 정상에 오른 트레티아코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시리즈를 모두 마친 윤성빈은 다음 달 세계선수권에 출전해 이 대회 첫 우승을 노립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수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230선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57포인트 하락한 2229.93을, 코스닥은 6.24포인트 오른 749.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592억 원, 27억 원씩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552억 원 매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종이 목재가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지만 의료정밀은 4% 가까운 내림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약세입니다. 반면 현대위아는 중국 완성차 업체와 1조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8%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 CJ 대한통운 역시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선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4.3원 내린 1120.9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8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정용 전화기와 데스크톱 PC가 점차 사라지면서 가구 보유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천여 가구에 거주하는 9,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용 전화기 보유율은 51.9%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가정용 전화기 보유율은 2011년만 해도 77.9%에 달했지만 2015년 64.8%, 2017년 55.2%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데스크톱 PC 보유도 점차 줄어 지난해 데스크톱 PC 가구 보유율이 59.7%로 처음으로 60%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만 6세 이상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5.8%로 역대 가장 높았고 노트북 PC 보유율도 27%로 오르는 등 가정용 전화기와 데스크톱 PC를 대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계약 대수가 올해 들어 2달도 안 돼 벌써 10,000대를 넘어섰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국내 전기차 전체 판매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업체의 판매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 20일까지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니로 EV, 신형 소울 EV 등 4종의 전기차 계약 대수가 총 1,249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현대 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 전기차 대수 21,900여 대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소득보다 약 7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는데 이자 비용은 24.1% 뛰었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소득이 1.8%, 이자 비용은 각각 22%였습니다. 이는 가계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데다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기념식을 갖고 전열들을 기리고 있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3.1운동 1년 뒤인 1920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서대문형 무소 8호실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 속 장면입니다.
실제 당시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비밀 보고서입니다. 전국 각지는 물론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에서까지 만세운동이 다시 일어났고 이를 위해 임시정부가 경성에 밀사까지 파견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투쟁을 이어간 3.1운동 관련 수감자는 서대문형무소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만세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한 적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난 했을 거예요. 의사도 있었고요, 간호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차꾼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금업자, 지금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영화 속에서 유관순 열사를 도와 옥중 투쟁을 이끄는 김향화 선생은 수원의 기생 출신 실존 인물입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지만 후손도 행적도 찾지 못해 수원시가 훈장과 표창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3.1운동 관련 수감자의 3분의 2는 신상 기록조차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 100년의 출발점에선 우리의 과제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사흘 전 대전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예비 대학생 고 차태현 군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했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19살 고 차태현 군의 발인 시간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대학 얘기를 했던 아들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부모의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운구차를 본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운구차에 관을 옮기며 마지막 인사를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관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고 윤창호 씨에 이어 또 한 명의 청춘이 음주운전 때문에 가족 곁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게임 조금이라도 좀 더 하다가 그랬으면. 사고 전날은 차군 어머니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먹은 생일 케이크가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음식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위기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 대통령님도 살인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39살 남모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충남과 전북의 경기인 금강호에 겨울철새인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월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번식지인 러시아로 귀향을 앞두고 저녁마다 하늘로 날아올라서 군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철새 월동지 중 하나인 금강호입니다. 드넓은 호수 한가운데에 가창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새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머무는데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전국의 주요 습지 200곳을 조사한 결과 올겨울 우리나라를 찾은 가창오리 숫자가 35만 5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가창오리 중 90% 이상이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가창오리들이 서서히 날개짓을 합니다. 호수 바로 위에서 한참 동안 비행 준비를 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때를 지어 흩어졌다 다시 뭉치기를 반복하면서 물결을 치듯 하늘을 누빕니다. 먹이를 찾으러 함께 날아오르면서 연출하는 가창오리들의 군무는 저녁 무렵에 볼 수 있습니다. 낮은 휴식을 취하고요. 그 밤에 그렇게 농경지로 이동해서 먹이를 먹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환상적인 비행쇼를 담기 위해 사진 작가들도 몰려듭니다. 굉장히 경이롭고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강호에 머물고 있는 가창오리들은 다음 달 초부터 번식지인 러시아로 떠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은 마취 효과가 빨라서 각종 수술과 시술에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부작용 우려도 큰 엄연한 마약류인데요. 정부가 오남용을 막겠다며 지난해 5월 통합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 실상을 함께 보시죠. 장민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앞. 한 여성이 잠에서 덜 깬 듯 병원 직원의 배웅을 받으며 건물을 나섭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이른바 콜뛰기 차량에 타더니 곧장 다른 병원으로 향합니다. 지금 돈 갖고 왔어. 돈 갖고 온다고. 간다 몰라. 돈 갖고 간다. 5분 뒤 다른 병원에 도착하고 2시간 뒤 두 번째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또 다른 병원을 찾습니다. 어디? 반나절 만에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총 3곳을 들른 이 여성.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꼭 가요.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조절해서 가는 거겠죠. 무조건 중독이 그렇게 심하다고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해요. 이거 한 번 맞들이면 절대 못 끊는다. 가격은 한 번에 수십만 원, 1,000만 원짜리 한 달 회원권도 있습니다. 최하가 20만 원부터 30만 원. 근데 이게 10분 있다 떼고 5분 있다 떼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100만 원 이상을 그냥 쓰고 나오는 거죠. 이백도 쓰고. 제보에 들어온 병원 8곳 중 4곳을 가봤습니다. 불법 투약은 안 한다면서도 의존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찾는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문제가 돼가지고 했었던 리스트를 저희가 12명인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통 보면 한 명만 다니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기사빵 정박하든지 아침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술을 드시고 오신 건지 약을 하시고 오신 건지.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전국 모든 병원에서 사용 내역을 실시간 보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는 관할 구역 내 프로포폴을 다루는 병원이 몇 곳인지도 모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전산 정보에 지자체 보건소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유가 좀 하기 힘든가 봅니다. 아마 2020년쯤에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투약 의심 사례를 찾아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구축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수사 의뢰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정밀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9개월간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는 498만 명, 건수로는 565만 건에 달합니다. 시스템에 잡히지 않은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방송되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 땅으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저녁 베트남을 향해 워싱턴 DC를 떠날 예정입니다. 또 여당은 20대 관련 발언으로 한국당은 과거로 회귀한 듯한 전당대회 모습으로 각각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자성보다는 상대 비난에만 열중하는 반사이익 정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충실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문화 현장입니다. 월요일은 새로 나온 책들을 홍지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부터 금융위기 국면에 들어가고 산업 경쟁력까지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실 채권이 외채 위기로 전이된 1997년과는 달리 가계부채가 금융권의 위기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주시해야 할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특히 중간선거 이후에는 금융위기에 놓인 중국을 더 압박하면서 피해를 키우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이 2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서양과 태평양 그리고 우호적인 국가에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 덕분입니다. 반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아일랜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의 흐름을 지정학적 시각으로 정리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북학파 실학자로 알려진 이덕무가 18살부터 5년 동안 적은 짤막한 이야기들을 모은 문집입니다. 그를 번역한 정민 교수는 이덕무보다 3배는 더 산 자신이 이덕무의 젊은 시절 글을 감상하면서 깨닫는 바가 많았다고 썼습니다. 프랑스를 배경으로 화가 고흐와 모네, 소설가 빅토르 위고, 그리고 철학자 샤르트르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와 석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프랑스 파리 주재원과 서울의 가정주부가 주고받은 편지 형식으로 쓰인 소설인데 곁들여진 수채화와 함께 읽다 보면 프랑스를 여행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SBS 홍지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가 분양 전환 가격을 부풀렸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정당한 가격이라며 맞서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2012년에 지어진 군산 한 임대아파트. 재작년 여름 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분양 전환은 1년 반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주민들과 건설사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배관 공사비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분양가 포함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주민들은 임대 계약 당시 옵션에 없던 비용을 건설사가 나중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업체가 군산시에 기부 체납한 도로도 택지비와 도로 조성비로 이중 반영됐다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중 부과된 걸 저희가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에 갈 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분양가가 한 집당 520만 원에서 72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700여 가구 전체로 따지면 40억 원 규모입니다. 건설사 측은 기부 체납 도로 비용이 이중 반영된 건 실수라며 나머지 원가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행정 차원에서 손쓸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으로는 강제 조항은 없어요. 분양자는 신청 가격을 이제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써있지. 주민들과 건설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도 벌써 2년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책들이 나왔지만 정작 업체들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며 불만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자금 지원이 아주 미흡하다는 겁니다. 산업위기 또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됐다지만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쪽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가봐라. 가보면은 우리 현재 기존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니까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가지고 보증을 못 해준다. 이런 결론이 계속 나는 거죠.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5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과 2억가량 대출에 대한 이자가 지원됐지만 매달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 4천만 원씩 돌아오는 이자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11개 협력업체들이 청와대와 여야,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하거나 공문을 보낸 것만 해도 수십 차례나 됩니다. 여기 가서 좀 살려달라, 저기 가서 살려달라 해도 지금 살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협력업체들은 지난 설 때 전라북도가 푼 명절 자금도 엄격한 조건 때문에 전혀 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협력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 지 어느덧 2년 6개월. 조선소 재가동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협력업체들은 막막한 미래와
꽉 막힌 자금 상황에 피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가 조선소와 GM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사업을 모집했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탈락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의 희망근로 사업에는 GM 군산공장과 군산 조선소 폐쇄로 실직한 근로자와 가족이 우선 대상입니다. 선발되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교통 정리와 환경 정비 등에 투입됩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900명 모집에 2,500명이 접수해 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지난해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청자 가운데 1,600명이 탈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선소와 GM공장의 실직 근로자들이 재취업에 실패한 데다 실업수당 기간마저 지난달 끝나 희망근로 사업으로 몰린 것입니다. 군산시는 조만간 실직 근로자들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을 한 차례 더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차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을 빨리 요청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사업이 5월 달에 끝나게 되는데 바로 6월이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군산 지역의 실업률은 2016년 1.5%에서 지난해 4.1%로 치솟을 정도로 고용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선소와 GM 군산 공장 근로자들의 확실한 재취업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단기 일자리마저 얻기 힘든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시가 노인 건강을 위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고창군이 도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간판 바꾸기 사업을 펼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까지 440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980대를 설치하고 2달에 한 번씩 공기청정기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창군이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낡은 간판을 교체합니다. 고창군은 오는 10월까지 4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상가 등 100여 곳에 새 간판을 설치해 도심 미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용담땡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온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30km 코스와 하프, 10km, 5km로 나눠 달리게 됩니다. 순창군이 보건복지부의 노후 준비 교육 사업에 선정돼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순창군은 다음 달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후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전북에서는 10,000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자료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전북에서는 44건의 시위가 발생했고 11,115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최소한 1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의 점포에 대해 일반용 전기보다 20%가량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인건비와 임대료가 올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직소폭포 등 서해안권 생태지질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고창군 부안군과 지질공원의 기반을 조성하고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경북 청송, 무등산 등 3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문화재 안내판이 교체되고 안내판의 내용 또한 이해하기 쉽게 바뀝니다. 전라도는 올해 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문화재 안내판 165개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민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도심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주택과 쉼터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 건물 12동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고 주차장과 쉼터, 텃밭 등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까지 도심의 빈집 128개 동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군산공항에서 오전에 제주를 오가는 여객기가 다시 운행됩니다. 운행 시각은 군산 도착 오전 10시 25분, 군산 출발 오전 10시 55분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전라도는 이스타항공과 협의해 다음 달 말부터 오전 노선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고 이스타에 지원하는 손실 보전금 또한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팔목을 비트는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주와 익산, 서해안 등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국외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되겠고 공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 3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 10도, 전주 12도, 남원 14도가 예상되고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클릭 이 사람이 방송됩니다. 에몬스 가구 전주점. 에몬스만의 특별한 입주 가구, 혼수 가구, 자녀방 서재 가구를 중화산동 가구의 거리 에몬스 전주점에서 만나보세요.